우리 형이 일 많이 했네요. 여기 사과나무 다 캐고 로타리 싹 쳐놓고 포크레인으로 사과나무 뿌리를 다 캤다고 하는데, 오늘 형을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탔더라고. 포크레인을 하늘을 바라보고 했는지 얼굴에 나 일 좀 했어 이렇게 써있던데 얼굴 많이 탔더라고요. 저하고 같이 꽃적과 한 나무거든요. 근데 제가 꽃적과 했을 때는 꽃을 3개, 2개, 1개 이렇게 둔 나무도 있고,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예전 적과처럼 한 3개, 4개, 5개 이렇게 뒀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꽃이 더 많이 폈죠. 저 반대편에는 1개, 2개, 3개 이렇게 딱 둔 거고, 제가 올해 냉해가 심한데도 꽃적과를 열심히 했죠.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꽃적과를 하다 멈췄죠. 제가 꽃적과를 이렇게 세게 할 때는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. 따지고 보면 이 꽃적과의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꽃적과 한강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꽃적과 한다 하면 그냥 꽃적과 하는지 알잖아요. 근데 올해도 한강이가 이제 꽃적과를 엄청 세게 하니까 저 따라서 꽃적과 한 사람들 아마 피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그 안에는 그 사람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. 한강이야는 꽃적과를 하는데 꽃을 1개, 2개, 3개를 두고 다 따낸다는데 해마다 변함없이 착화를 잘 시키거든. 그 안에는 그 한강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숨어 있는데, 지나가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꽃 1개, 2개, 3개 두네?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근데 올해 같은 애는 저 따라 했다가 아마 중간에 멈추면서 그 전에 작업한 건 아마 박살이 났을 거예요. 저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. 자, 한강이가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자, 꽃적과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잖아요. 다 노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, 눈이 움직이면서 정례를 하면서 또 눈이 더 커지면 또 커지는 대로 작업을 할 거고, 꽃이 피면은 꽃이 피는 대로 작업을 할 거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 보자. 이제 요 꽃적과를 하는데, 처음에 꽃적과 할 때는 이 눈이 작아가지고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 해도 1개, 2개, 3개 이렇게 못 놓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, 그냥 대충 미리시는 거예요. 대충 꽃을 이 가지에 3개를 둔다 하면은 그때는 3개를 두세요. 그때 당시에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3개를 두면은 나중에 이 꽃이라는 게 1차 피고 2차 피고 3차 이렇게 나눠서 피는 거야. 한꺼번에 쫙 피는 게 아니야. 근데 처음에 눈이 작을 때는 내 나름대로 꽃을 갖다 3개 둔다 해도 필 때 되면은 5, 6개가 펴요. 왜냐면은 꽃눈이 작은 꽃눈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는 3개를 뒀는데 나중에 꽃 필 때 가보면은 5, 6개가 피는 거예요.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한강이가 여러분들에게 냉해 왔을 때 이 꽃적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.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 꽃적과는 냉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꽃적과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꽃적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꽃을 갖다 1개, 2개, 3개를 두는데 꽃을 핀 놈을 두면은 얘는 잘못하면 시한부 인생이야. 그냥 냉해가 세게 오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꽃적과를 할 때 꽃을 좋은 놈을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찌지한 놈을 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꽃 망우리가 안 핀 거, 이제 올라오는 거, 꽃이 망우리가 웬만큼 그 상황에 따라서
망우리가 웬만큼 올라왔어. 그러면은 먼저 올라온 망우리를 다 훑어내고 가장 찌지한 꽃눈을 내비두고 꽃적과를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꽃눈이 늦게 핀단 말이에요. 그럼 늦게 피면은 그만큼 안전하고,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늦게 찌지한 꽃눈을 뒀는데 그 꽃이 냉해를 입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꽃눈도 다 박살 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자, 이 가지에 꽃눈을 뒀는데 한강이가 꽃눈 제일 찌지한 놈을 하나를 딱 뒀어. 그러면 제일 찌지하기 때문에 얘는 이 가지에서 피는 꽃 중에 가장 늦게 핀단 말이에요. 거의 3번에 가까운 꽃이기 때문에 늦게 핀단 말이에요. 근데 늦게 피는데 이 맨 늦게 피는 꽃이 냉해를 입었어. 그러면 그 전에 핀 꽃은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강이가 꽃적과를 했어. 한강이 꽃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박살이 났어. 여러분들 꽃눈도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강이가 믿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, 여러분들은 꽃눈을 할 때 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쁜 꽃을 갖다가 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.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게 한강이 꽃적과의 노하우예요. 꽃을 하나, 두 개, 세 개를 두면서도 냉해를 덜 입으면서 넘들과 똑같이 착과를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그래서 한강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고, 한강이가 꽃적과를 하는데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둔대. 그러면은 한강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복숭아를 착과를 시킨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.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꽃적과를 하면은 꽃 충실하고 좋고 망우리가 펴가지고 금방 수정이 될 것 같은 그런 꽃을 두고 꽃적과를 할 거란 얘기죠. 근데 불행하게도 올해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한꺼번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강이가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둔다는 거는 이 가지에 꽃을 갖다가 가장 찌지한 놈을 갖다가 세 개를 두는 거야. 골라가지고. 그러면은 제일 찌지하고 제일 약한 꽃을 두기 때문에 꽃도 제일 마지막에 핀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냉해 피해를 덜 입는 거예요. 근데 먼저 핀 꽃이 냉해를 입었을지언정 저는 늦게 폈으니까 냉해도 덜 입고,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 꽃이 냉해를 입었으면 여러분들 꽃은 다 냉해를 입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강이가 믿는 구석이라는 게 그거지. 한강의 노하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찌지한 꽃만을 골라서 둔다는 거지. 만개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꽃이 만개가 됐을지언정 그 안에서 꽃이 활짝 핀 놈이 있고 이제 꽃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만개된 놈을 따내고 벌어지려고 하는 거를 두는 거지. 그러니까 일찍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꽃눈을 밀어도 끝에 나오는 찌지한 눈 때문에 세 개를 두어도 그때 당시에는 세 개를 뒀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5, 6개가 피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망우리가 웬만큼 형성이 돼가지고 눈에 들어왔을 때는 좋은 꽃눈을 두고 꽃을 따는 게 아니라 찌지한 꽃눈을 두고 꽃을 따내야 얘가 냉해 피해 없이 수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거꾸로 해요. 그게 한강이의 꽃적과의 노하우라는 얘기지.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꽃이 늦게 피는 놈은 분명히 냉해 피해와 서리 피해를 덜 입을 거고, 꽃이 일찍 피는 놈은 그만큼 일찍 피기 때문에 서리 피해나 냉해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가능성을 줄이면서 꽃적과를 하는 거예요. 이게 한강이가 이야기하는 한 개, 두 개, 세 개 꽃적과의 노하우예요. 이제 아시겠죠? 이제 올해는 어차피 거의 다 지나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하지 마시고 한강이의 전지 스타일과 그리고 한강이의 꽃적과 스타일을 한번 따라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.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. 한강이의 고순도치 수영으로 해가지고 꽃적과를 하고, 그리고 이 꽃적과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착과시켜가지고 이 복숭아를 비대를 시켜가지고 수확을 어떻게 하는가, 거기에서도 앞으로 계속 한강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근데 우리 형이 생각보다 겁이 너무 많아.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그냥 좀, 응? 아유,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. 올해 사람도 없어가지고.
여러분들은 이거 따내면은 잠을 못 자는데 저는 내가 이걸 보니까 지금 형이 걱정이 돼가지고 답답해 죽겠네.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. 아 참네. 응? 지금 다 끝났는데. 아휴. 이거 보세요. 이거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뒀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는 엄청 더 많이 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일찍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 걱정할 게 없고, 늦게 하는 거는 금방 한강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무엇이든 일을 하면은 그 안에 디테일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면은 실수가 없는데, 물어보기 쪽팔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했다가 오래 박살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. 여러분들도 올해 한강이가 했으니까 한강이가 한 거를 보고 내년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. 올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슴도치 수영도 아니고 일반 전지를 해놓고 한강이가 하는 방법을 따라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은 한강이 저 새끼 저거 잘못됐어, 저거 하면 안 돼, 저거 하면 박살나,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.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, 수영이 바뀌면은 관리 방법이 틀리고 착과해서 모든 방법이 다 틀린데 내 나무에 적용하지 못할 방법을 적용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건 안 된다,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나무한테 있는 거야. 그러면 안 되죠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